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최악의 버블이 껴있고 곧 대폭락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락장일 텐데요. 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까봐 아마도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섭게 여겨지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뒤흔드는 하나의 이슈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번 과거 주식시장에 큰 폭락장이 있었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살펴보고, 만약에 폭락하더라도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현재 상태를 그래프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등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대 강도 지표인 RSI 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시장의 상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RSI 지표는 간단하게 수치가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반대로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과열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곧 조종장이나 하락장, 폭락장이 올 거라 판단해서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는 장기 투자자니까 이 RSI 수치가 70이 넘었다고 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잠시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는 것을 멈추고 수치가 낮아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매수 시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대 강도 지표인 RSI 지표를 활용해서 그동안 과거의 주식시장의 폭락장에서는 이 수치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 100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폭락장이 시작됐을 때 이 시점에 RSI 수치는 85였습니다. 70을 한참 넘겼죠. 굉장히 과열됐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서 최저점까지 오고 반등을 시작한 시점의 RSI 수치는 26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폭락장이 시작했을 때 이 시점의 RSI 수치는 74였습니다. 역시나 70을 넘겼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했고 반등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RSI 수치가 20까지 내려갔었고, 반등을 시작한 무렵의 RSI 수치는 30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왔었는데 이때도 RSI 수치는 76을 넘었었고, 이 밖에도 주가가 꺾여서 하락장이나 폭락장을 받았을 때는 어김없이 RSI 수치가 7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등을 시작했던 시점을 보면 RSI 수치가 30에서 40 정도로 낮아졌을 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수치가 70 정도는 과열된 거고 30 정도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그 중간인 50 정도 수치를 유지하면 지금 주가는 적정하구나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도 RSI 수치는 70을 넘겼고, 2020년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RSI 수치는 8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치가 7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RSI 수치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현재의 나스닥 100 시장은 주가가 너무 과열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락장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뿐만 아니라 S&P 500을 살펴봐도 항상 주가가 크게 빠질 때는 이 RSI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치도 70 이나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폭락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RSI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져서 30 가까이 내려가야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상대 강도 지표 RSI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점은
현재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들의 RSI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 역시도 주식시장의 폭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요새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기사나 정보들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둘 다 크게 조금 빠졌다가 곧바로 회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해 오면서 계속 최고점을 돌파해 왔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조정을 받았기는 하지만 금세 회복하고 다시 우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 상대 강도 지표인 RSI 수치는 낮아졌고요. 역시나 지금은 너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던 것도 멈추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현금의 비중을 평소보다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반 개별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흐름과 RSI 수치입니다. 올해 초반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RSI 수치는 88까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과열됐었다는 의미죠.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장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뒤늦게 욕심내서 상승장에 타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 RSI 수치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했는데요.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때 이렇게 하단 지지선을 유지하며 특정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주가를 보고 굉장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더 빠졌을 때는 RSI 수치가 25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러다가 곧바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반등한 거고 지금 현재는 50 정도의 적당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역시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언제든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면 굉장히 고점과 저점에 하락과 반등을 잘 보여줄 때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러 진입하려 할 때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이 상대 강도 지표인 RSI 지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데 참고하겠다라고 한다면 RSI 수치가 30 이하에서 40까지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41에서 60까지는 무난하게 언제든 매수해도 괜찮겠다 정도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수치가 60일 이상이다 하는 시점에는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라서 쓸데없는 매도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도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약 매도가 필요하다면 역시나 최고의 성과를 낸 상태에서 빼고 싶을 테니까 RSI 수치가 70 이상이 된 시점이 온다면 그때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보조지표지만 맹신하지는 않더라도 투자하는데 충분히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주식시장에 폭락장이 온다는 정보들은 사실 보면 대부분 근거가 있는 폭락장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폭락장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폭락장이 무섭다고 투자 시장을 빠져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이 정한 적당한 비중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폭락장이 왔을 때 전략적인 매수 자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우량한 종목의 수량을 모아 나가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폭락장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주식시장과 우량한 기업들, 우량한 ETF들은 어쨌든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금융정책과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고
폭락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금방 몰려와서 금세 회복하고 다시 조금씩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고생을 오래도록 안 해도 된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보통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건데, 내가 무서워서 쓸데없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손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량한 믿을 수 있는 종목일 경우에는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고요. 계속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회복하고 올라가고, 우리는 그 폭락한 기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일정 비중의 보유했던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좋은 주식들을 더 많이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폭락한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폭락장이란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저는 요새 폭락장이 안 올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현금의 비중을 평소보다도 더 높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폭락장이 와서 실제로 더 싸게 좋은 종목들을 더 매수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간 올 폭락장을 대비한 전략적인 투자의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폭락장이 온다고 자꾸만 무섭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폭락장이 오면 기분 좋아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 장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